핸드메이크 스토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알아보기, 오늘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BSM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선택해야 하며 대학에서는 그러한 과목을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자료는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라는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 자료의 요약본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방 말씀드린 각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으니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진로 선택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학생은 어떤 과목을 얼마나 이수해야 되느냐가 가장 고민이고요. 대학은 어떻게, 얼마나 그 과목을 반영할까가 제일 중요하죠. 물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를 위해서 잠시만 설명을 하자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1학년 때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과목들이 있고요. 이 과목들은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죠. 그리고 선택 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쯤 선생님이 다시 그 자료를 두고 여러분들과 논의해 볼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선택 과목은 학생들이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과목들로 배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목들은 일반적으로는 수능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얼마나 이수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생기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종 수능 선택 딜레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들을 것이냐, 학종을 선택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수능 시험에 맞춘 과목을 들을 것이냐가 딜레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수능 시험에 맞추는 과목을 들을 것이냐, 수능 시험에 맞추는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에 있나요? 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 탐구 2 과목만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수능을 응시할 수 있는 과목인데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선택 과목이 세 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수학 1, 수학 2는 공통으로 응시를 하고요. 확률과 통계 또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해서 시험 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하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과탐 2 과목이나 기하 과목을 시험을 치겠다 해서 선택하는 것은 수능 선택이고요. 나이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갈 텐데 그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수강하겠다 하는 것이 학종 선택이죠. 이렇게 학종과 수능에서 학생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종과 내신 선택 딜레마가 있습니다. 학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기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듣는 것이니까 넘어가고요. 내신 선택 딜레마는 학생부 교과 성적 취득에, 학생부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이죠. 취득에 유리한 과목을 듣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신 성적을 취득하기에 유리한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과목이 바로 유리한 과목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선택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내신 받기 좋은 과목입니다. 내신을 잘 받으려는 학생들이, 자연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을 잘 받고 싶은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과목이 바로 물리 2 과목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공학 계열로 가고 싶은데 공학 계열로 가려면 물리 2를 듣는 것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선택하는 학생의 숫자가 적고 어려워서 내신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물리 2를 하지 않고 피했다. 자, 이것이 바로 학종과 내신 선택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딜레마가 학생들에게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를 이 책에서 한번 안내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이러한 진로 선택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선택 과목은 예전의 고등학교 과목과 마찬가지로 9등급제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등급이 부여된다는 거죠. 따라서 교과 전형에서 그 등급대로 학생을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는 9등급제가 아니라 A, B, C 3등급으로 학생들의 점수가 배정됩니다. 따라서 9등급제로 학생들의 교과 성적을 산출하던 대학은 올해 2022학년도 수능 기본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본인의 대학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라는 것을 발표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교과 전형이 없는 대학은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교과 전형이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경우에는 내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일부 고민해야 되는 대학은 논술 전형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논술 전형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그렇다면 진로 선택 과목의 내신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겠죠. 하지만 논술을 선택하는 대학에서도 크게 고민이 되지 않는 것은 어차피 논술 점수로 당락이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으로만 내신을 산출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은 2학년 때까지 많이 듣고요.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혼재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그 학교의 3학년 1학기에는 어쩌면 진로 선택 과목만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교과 전형인데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학생은 고1과 고2의 내신 성적으로만 대학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학들이 같이 모여서 연구하고 서로 의논해 본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개요는 저희들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진로 선택 과목의 대입평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이 도입되고 고등학교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사회교과 선택 과목의 선택이 많아졌고 과학교과 선택 과목의 선택이 많아졌어요. 또한 교양교과 선택 과목의 선택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 저도 학교에 있지만 살펴보면 예전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그리고 사회과학도 본인이 수능 시험을 응시하는 과목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이 확대되고 이 진로 선택 과목은 3등급제로만 나오기 때문에 크게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교과도 확장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과학교과도 많아지고 교양 과목도 많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의미하게 이런 사회교과와 과학교과와 교양교과의 선택이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입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게 대학에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알고 싶은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교육 과정에는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때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거나 묶음으로 묶어서
요 과목을 하려면 이 과목을 같이 해야 돼 라고 선택을 받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을 학생이 정말 자의로 선택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그 과목을 다른 과목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게 1번과 2번의 이야기입니다. 3번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개설 과목 수와 구성 비율, 이수 단위가 어떤가를 살펴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일반 선택 과목만 아주 많고 진로 선택 과목을 아주 적게 개설했다면 그 학교는 그 학생이 자기가 희망하는 과목을 들었을 확률이 낮아지죠. 따라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개설 과목의 수와 그리고 구성 비율, 이수 단위도 곧 대학교에서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소수 단위 교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지,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몇 학년에 개설되었는지도 주요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이 3학년 1학기에 몰려 있다면 그 학생의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 몇 학년에 많이 개설됐는지, 그리고 소수 단위 교과목이란 13명 이하의 과목들 같은 경우는 그 등급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었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냥 패스 페일이 되고요, 원점수하고 평균만 기재가 되는데 그런 과목들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입에 활용되는 3학년 1학기까지 진로 선택 과목이 몇 과목 정도 개설되었고 학생이 몇 과목 정도 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죠. 네, 어떤 과목을 편성했는지 등등과 같이 합니다. 자, 이렇게 대학은 고등학교가 어떠한 교육 과정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진로 선택 과목을 할 수 있게 했는지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 운영 실태에 대해서 궁금증과 아울러 대입 전형 평가에 관련하여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는 게 있다고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이수한 선택 과목을 왜 대입 전형 평가에 반영해야 하는가? 자, 학생이 이수한 과목을 정말 대입 전형의 평가에 반영해야 되나? 뒤집어 얘기하면 이 학생이 수강한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은 반영하는 것이 맞고 어떤 과목은 반영하지 않아도 될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가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수강한 학생과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수강한 학생을 다르게 볼 수 있느냐, 자의로 선택한 학생과 타의로 선택된 학생들을 다르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학교 지정 과목이나 학생 선택 과목이나 학교 생활북부상의 성취 그대로를 평가에 활용하면 안 되는가? 어떤 학교는 학교 지정 과목에 진로 선택 과목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학교 선택 과목에 그 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진로 선택 과목을 학교 지정 과목으로 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따라서 학생이 타의에 의해서 그 과목을 수강하게 되거나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수강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수강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각계평가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부분들, 만약에 학교 지정 과목과 학생 선택 과목을 다르게 반영한다면 물리적으로 대학이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이용하게 될까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이 보고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입장에서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이 확대되고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주 유익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것을 통하여 다양한 자기의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앞 페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더라도 기존과 같이 학생의 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학생부 종합 전형 정성평가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명확하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정성평가로 하기 때문에 내신이 몇 등급이냐가 크게 중요하거나 몇 등급에 몇 점을 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의 방식이나 과목이 바뀐다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대학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학생 선택 과목의 다양한 과정에서 심화 과목 개설이 경쟁적으로 되어서 기초 학력,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기초 과목의 학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각 대학은 과목별 이수자 수를 세밀히 살피면서 학교에서 일괄 개설한 과목인지 학생의 자율선택 과목인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을 판단해서 성적을 낼 때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공학계열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공 적합성을 고려할 때는 물리2를 이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을 고려한다면 과학 과목 중에서 응시자가 많은 지구과학 1을 선택하겠죠.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종 수능 선택 딜레마라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딜레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학종 내신 딜레마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리2를 들어야 되지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고 그리고 수강 인원이 많고 위계가 낮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학종 내신 선택 딜레마죠. 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학생 입장에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국대 외에 5개 공통 연구에서 2017년에 된 연구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통평가 요소 4가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평가 요소로 얼마나 적용되니라고 질문했을 때 인성을 제외한 3가지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평가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로 선택 과목의 선택이 학업 역량도 드러낼 수 있고 전공 적합성도 드러낼 수 있으며 발전 가능성까지 드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 적합성에 적합하다가 88%, 발전 가능성에 적합하다가 77%, 학업 역량에 적합하다가 76%.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는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기에 평가하기에 아주 좋은 것이고 부가적으로 발전 가능성과 학업 역량도 평가하기에 충분한 요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학업 역량이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에 비해 평가 요소로서 적절성이 낮게 응답된 것이 저희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쪽 부분이죠. 학업 역량이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에 비해 평가 요소에서 조금 낮게 나왔죠. 76%니까 이것은 ABC 3단계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변별이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부분들은 평가하기 좋다라고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석차 등급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학생부에 주어지는 나머지 과목별 성취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란 건 A 등급을 몇 프로, B 등급을 몇 프로, C 등급을 몇 프로를 부여했다는 게 성적표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학생의 원점수와 과목 평균, 그리고 이수 단위, 이수자 수까지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적 역량을 다각도로 살피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입학사정관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크게 내신에 상관이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지만 A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A등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목별 성취도 ABC죠. 성취도의 분포 비율 A를 몇 %나 줬는지 원점수 그리고 과목 평균을 보죠. 따라서 원점수를 높게 받는 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정성평가 방식에 대해서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에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 과목의 수, 그리고 과목별 난이도 및 수준, 위계죠. 그리고 전문 교과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해서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말고 그냥 과목별 성취도, 분포 비율, 원점수, 과목 평균, 이수 단위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목을 들었으며 그 과목은 난이도가 높은지 낮은지, 위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것 이외의 전문 교과는 어떤 것을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이것이 자신의 진로와 얼마나 맞는 과목인지, 그리고 이것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가 하기에 너무 쉬운 과목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판단해서 수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교과 원의 과목들 중에서도 자기에게 적합한 과목이 있다면 수강을 신청해서 듣는다면 전공 적합성을 평가받기에 아주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유리할까, 어떤 계열에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유리할까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연구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똑같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살펴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표 5를 살펴보시면 희망 계열별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 필요성이라고 해서 인문 계열과 사회 계열과 자연 계열과 공학 계열과 의학 계열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과목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을 나눠서 살펴보았죠. 자,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과목 중에서는 고전 읽기 또는 심화 국어를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용 국어는 그 수준의 위계가 낮기 때문에 인문 계열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좀 더 심화된 국어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심화 국어나 고전 읽기를 추천하는 거죠. 그리고 수학 과목은 거의 추천하지 않는데요. 이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수학을 꼭 하고 싶다면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는 실용 수학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실용적이기 때문에 기하나 경제 수학이나 수학 과제 탐구가 인문 계열에는 딱히 크게 적용되는 과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어 과목은 영어권 문화나 영미 문학 읽기 같은 과목들을 수강하는 게 좋겠죠. 인문 계열은. 왜냐하면 인문 계열은 어문 계열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문 계열에서는 영어권 문화와 영미 문학 읽기, 그리고 좀 실용적인 학과들은 실용 영어, 그리고 진로 영어 같은 것을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인문 계열은 영어권 문화나 영미 문학 읽기가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회 계열의 과목들은 고전윤리가 가장 비율이 높게 나왔고요. 사회 문제 탐구도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행지리도 그렇게 낮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문 계열에서는 고전과 윤리를 듣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전공에 사회 문제 탐구나 여행지리는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학 과목은 투 과목은 거의 할 필요가 없는데 지구과학 2가 조금 적용되는 인문 계열 과목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별로 의미는 없고요. 굳이 과학을 하겠다면 생활과 과학이 가장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죠. 따라서 인문 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국어는 심화 국어나 고전 읽기, 수학은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지만 진로 선택 과목에 하겠다면 실용 수학, 영어는 영어권 문화와 영미 문학 읽기, 사회는 고전과 윤리, 다른 과목도 관계는 없고요. 과학을 굳이 하겠다면 생활과 과학 또는 역사가 포함된 과학사 정도가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계열로 넘어가 볼게요. 사회계열은 인문계열에 비해서 국어 과목의 중요도는 많이 높지 않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관계없다. 하지만 심화국어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고요. 수학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죠. 경제 수학이 83%로 나옵니다. 이수의 필요성이. 따라서 사회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진로 선택 과목인 경제 수학을 반드시 이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심리학과 등등 사회 계열의 학과들은 수학을, 경제 수학을 이수하는 게 반드시 유리하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고요. 굳이 기하는 들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고요. 영어는 역시 영어권 문화가 가장 비율이 높게 나왔으나 나머지 과목들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사회계열은 영어 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 걸 들어도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 과목은 여행지리나 사회 문제 탐구를 주로 듣고요. 필요에 따라서 고전과 윤리를 듣는 것도 괜찮다. 사회 계열에 자기가 어떤 전공이냐에 따라서 그 쓰임이 조금 달라질 텐데 사회 계열이므로 사회 문제 탐구 과목은 꼭 듣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학 과목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생활과 과학 또는 과학사를 듣는 것이 좋은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듣겠다면 생활과 과학이나 과학사 중에 자기의 진로와 관련 있는 과목을 들으면 되는 거죠. 자, 자연계열로 넘어가 볼게요. 자연계열은 실용 국어가 34.7%. 왜냐하면 국어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데 진로 선택 과목 듣겠다면 쉬운 걸로. 공학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듣겠다면 쉬운 걸로. 그리고 수학은 기하가 그리고 수학과제 탐구가 되게 높은 확률로 나오죠. 마찬가지로 공학계열도 기하와 수학과제 탐구가 되게 높은 확률로 나옵니다. 실용수학은 그 위계가 낮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한테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경제수학도 자연계열 학생한테는 추천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내가 자연계열이다 혹은 공학계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로 선택 과목은 기하나 수학과제 탐구로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둘 중에 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자연계열은 수학과제 탐구, 공학계열은 기하가 좋지 않을까. 두 과목 다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하긴 하겠죠. 자, 영어 과목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실용 영어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영어를 굳이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그 위계가 높지 않은 실용 영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회 과목은 그 필요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관계없죠. 자, 과학 과목으로 들어가 보면요. 물리 1, 물리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이라고 나오는데요. 물2, 화2, 생2, 지2가 거의 90% 가까이 때에 이수 필요성이 나타나죠. 이 말은 자연계열에서 자기가 어느 계열로 지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필요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응용화학과를 가겠다, 응용화학공학과를 가겠다 하면 물2, 화2를 선택해야 되고요. 생명공학과를 가겠다 하면 생2, 물2를 선택해야 되죠. 지구과학과를 가겠다 하면 G2, 화2 혹은 G2, 물2 혹은 G2, 생2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진로를 희망하는 과에 따라서 과목이 달라진다라고 확인하면 될 거고요. 공학계열은 보시면 자연계열과 많은 차이가 나는데 물리2가 가장 높죠. 공학이기 때문에 물리2를 반드시 이수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화학2, 그리고 생명과학2죠. 지구과학2가 제일 낮습니다. 따라서 공학계열을 가는 친구들은 물2, 화2, 생2, 물2를 기본으로 하고 화2, 생2 중에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의학계열을 살펴볼게요. 의학계열은 국어는 뭘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수학은 기하를 듣거나 수학까지 탐구를 듣거나 그 비슷하죠. 그리고 영어는 역시 실용영어, 그리고 사회 과목은 별로 없는데요. 이게 의학계열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걸릴 수 있어서 다른 자연계열보다 고전과 윤리 듣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나오는 비율이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의학 계열로 갈 거면 의공학과가 아닌 이상, 의공학과는 공학 계열이니까요. 아닌 이상 물리2가 꼭 필요하진 않죠. 그래서 화생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생명과학 2, 화학 2, 지구과학 2도 거의 필요가 없죠. 과학사나 생활과 과학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융합과학은 뭐 관계없는, 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이죠. 자, 요 표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나는 어느 계열에 어떤 전공을 전공할 거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을 이런 과목으로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기본 자료로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해서 얘기해 드려 볼게요. 계열별로 필요성이 50%와 70% 이상인 과목들로 나누어 봤어요. 계열별로 나누어 보니까 인문 계열에서는 심화 국어 고전 읽기 그리고 영어권 문화, 영미문화 읽기가 70% 이상 나왔고요. 사회 계열에서는 경제, 수학,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가 70% 이상 나왔고요. 자연 계열에서는 기하, 수학, 과제 탐구,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융합과학이 70% 이상 나왔고요. 공학 계열에서는 기하, 수학, 과제 탐구, 물투, 화투, 생투, 융합과학이 70% 이상 나왔고요. 의학 계열에서는 화투, 생투가 70% 이상 나왔습니다. 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계열을 생각해보고 어떤 과목을 주로 들어야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